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가 났다. 하지만 낯설게 느껴졌다. 3일 만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았다. 짐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켰다. 뉴스가 나왔다. 펜션 사건이 보도되고 있었다. 15년 전 학교폭력 피해자, 아버지, 가해자들 감금 자막이 흘렀다. 화면에 화이트문 펜션이 나왔다. 눈 속에 묻힌 하얀 건물. 기자가 사건을 설명했다. 박준혁이라는 50대 남성이 아들을 괴롭힌 사람들을 펜션에 모아 감금했다고, 폭설을 이용했다고, 피해자들은 무사하다고. 인터뷰가 나왔다. 주변 주민이었다. 박준혁을 본 적 있다고 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고. 혼자 살았다고. 가끔 펜션 근처를 배회하는 것을 봤다고. 뉴스는 15년 전 사건도 다뤘다. 박시우 학생의 자살, 당시 학교의 은폐, 가해자들에 대한 미온적 처벌, 그리고 아버지의 15년간의 추적. 전문가가 나와 말했다. 학교 폭력의 심각성, 방관자의 책임, 피해자, 가족의 트라우마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나는 텔레비전을 껐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가 째각거렸다. 휴대폰이 울렸다. 강민수였다. 뉴스 봤냐고 물었다. 봤다고 답했다. 그가 말했다. 내일 만나자고. 한예린, 이수진도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논하자고. 나는 동의했다.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 전화를 끊었다. 다시 침묵. 나는 창밖을 봤다. 도시의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다. 사람들은 일상을 살고 있었다.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웃고 자고. 하지만 어디선가 외로운 아이가 있을 것이다. 혼자 밥을 먹는 아이.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아이. 복도 구석에 웅크린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찾아야 했다. 손을 내밀어야 했다. 15년 전에 하지 못한 것을. 다음 날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강민수, 한예린, 이수진, 그리고 나. 4명. 최재훈과 백도훈은 오지 않았다. 연락도 안 됐다. 우리는 조용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커피를 주문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강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봤다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자 상담, 강연, 무엇이든. 이수진이 말했다. 자기는 선생님이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외로운 아이들을 찾아내는 시스템, 상담 프로그램, 또래 멘토링. 한예린이 조용히 말했다. 자기는 청소년 상담 봉사를 하고 싶다고. 요가도 가르치고 싶다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나는 말했다. 게임을 만들고 싶다고. 학교 폭력을 주제로 한 방관자의 시점에서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시우를 기억하는 사람들, 정기적으로 만나서 활동하기로. 강민수가 말했다. 박준혁 재판에도 가보자고. 우리의 합의 의사를 재확인하자고. 우리는 동의했다. 모임이 끝나고 흩어질 때 한예린이 내게 말했다. 감사하다고. 혼자가 아니라는 게.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함께였다. 이제부터 한 달이 지났다. 박준혁의 재판이 있었다. 우리 4명은 법정에 갔다. 방청석에 앉았다. 박준혁이 들어왔다. 수갑을 차고 있었다. 수척해 보였다. 한 달 동안 구치소에 있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깊었다. 재판이 시작됐다. 검사가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불법 감금, 협박, 폭행 미수. 박준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사가 정상 참작을 요청했다. 15년 전 학교 폭력으로 아들을 잃었다고.
정당한 처벌이 없었다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검사가 반박했다. 계획적 범행이라고. 여러 명을 감금했다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재판장이 피해자들의 의견을 물었다. 우리 4명이 일어났다. 한예린이 먼저 말했다. 합의한다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먼저 잘못했다고. 최재훈과 백도훈은 오지 않았다. 그들의 변호사가 대신 의견서를 제출했다. 엄벌을 원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장이 박준혁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줬다. 박준혁이 일어났다. 우리를 봤다. 그리고 말했다. 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목적은 이루었습니다. 재판장이 무슨 목적이냐고 물었다. 그들이 기억하게 만드는 것. 제 아들을. 그들이 한 일을. 그가 우리를 봤다. 그들은 이제 기억할 것입니다. 평생.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 심리치료 명령. 박준혁은 감옥에 가지 않았다. 집행유예. 피해자 일부의 합의, 정상 참작, 초범이라는 점이 고려됐다. 재판이 끝났다. 박준혁이 법정을 나갔다. 우리는 복도에서 그를 기다렸다. 그가 나왔다. 수갑은 풀려 있었다. 우리를 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한예린이 다가갔다. 그의 앞에 섰다. 고개를 숙였다.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박준혁이 당황한 듯 보였다. 고맙다니요? 시우를 기억하게 해줘서요. 잊고 살았는데 이제는 기억할 거예요. 평생. 박준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강민수가 말했다. 우리가 모임을 만들었다고. 시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라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한다고. 이수진이 말했다. 자기 학교에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외로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나도 말했다.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방관의 위험성을 알리는. 박준혁이 우리를 하나하나 봤다. 눈물이 흘렀다. 그가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들이 헛되이 죽지 않았네요.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복도에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박준혁이 물었다. 시우에게 같이 가줄 수 있냐고.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는 납골당으로 갔다. 5명. 박준혁, 한예린, 이수진, 강민수, 그리고 나. 언덕을 올라갔다. 시우 앞에 섰다. 박준혁이 무릎을 꿇었다. 시우야. 그가 말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복수하려고 했어. 근데 내가 원한 건 그게 아니었지. 그가 우리를 봤다. 이 사람들이 너를 기억한대. 잊지 않겠대. 그걸로 됐지? 창밖으로 나무들이 흔들렸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오래 그곳에 있었다. 말없이 각자 시우에게 말을 걸며. 해가 저물었다. 돌아가기 전 우리는 다짐했다. 매년 이날 여기 모이자고. 시우를 기억하자고. 그리고 2번째 시우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자고. 박준혁이 얘기했다. 아들아, 이제 아빠도 살아볼게. 내 몫까지. 그리고 외로운 아이들을 도울게. 내가 그랬으면 좋겠지? 어둠이 내렸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무거운 짐을 나눠진 것처럼.